안녕하세요. 저는 리벨리온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간에 맞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 슬라이드에서는 리벨리온이 안 나오긴 했는데, 네, 리벨리온도 하나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이고요. 근데 오늘은 저희 이제 하드웨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리벨론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약간 이 업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는 쿠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신생 기업이 뭐 경쟁을 할 수가 있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이제 쿠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도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이제 수백만 명의 개발자를 확보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당연히 그런 회사랑 뭐 하드웨어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곧 엄청나게 큰 잘 갖춰진 회사랑 경쟁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서빙 특히나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눠가지고 전 약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AI 플랫폼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꼭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약간 좀 옛날 이야기긴 한데요. 이게 지금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이제 일어난 엄청나게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리눅스이긴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이제 인턴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 오픈 소스를 하시던 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초대를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공짜로 뿌리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막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에 간 대학원 1년 차였고 뭐 리눅스는 그냥 들어만 봤지 사실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훌륭한 박사들이 모여 있는 연구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결국에 물론 저희가 이제 윈도우스 PC는 아직 쓰고 있긴 하지만은 서버 시장은 완전히 윈도우스가 이제 밀려나고 리눅스가 점령을 하게 되죠. 이 그래프는 일반적인 서버라기보다는 이제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라고 하는 건데 이 슈퍼컴퓨터 시장이 데이터 센터 시장이랑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커브를 타고 그 바로 이제 다음 커브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든 AWS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다른 OS가 아니라 리눅스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리눅스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이제 터닝 포인트였고 그 이후로 사실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는 파이토치가 이 리눅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그 전 그래프에서도 봤을 때에도 이제 서버 시장에 워크스테이션에 OS들도 엄청나게 다양한 게 많이 있었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다 리눅스로 이제 통일이 됐듯이 한 몇 년 불과 한 5년 전, 3년 전만 해도 지금 옆에 적혀 있는 수많은 이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있었고 이제 제 전 직장이었던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텐서플로우에 잭스에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파이토치로 통일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이제 리눅스 밑에 보면은 X86도 있긴 하지만은 암도 엄청 잘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암을 약간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리스크5라든지 하는 이런 프로세서들도 다 사실 리눅스 때문에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토치 밑에 뭐 이제 엔비디아 GPU라든지 AMD, 인텔 프로덕트라든지 뭐 구글 TPU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런 신생 기업들이 만드는 NPU들도 다 파이토치를 통해서 고객들을 이제 서빙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파이토치가 AI 시대의 리눅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파이토치가 모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부터 실제 맨 마지막에 있는 개발단까지 옛날이라고 좀 그렇긴 한데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거하고 그 이후에 이르는 단계는 약간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빙이라고 하는 거는 트레이닝과 이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이런 프레임워크를 써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다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파이토치가 석권을 하기 이후에서는 그냥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이토치에서 시작해서 이제 파이토치로 끝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이제 오픈 생태계가 지금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사실 뭐 모든 거의 개발이 다 오픈 소스에서 시작을 해서 오픈 소스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서빙 쪽은 훨씬 더 제 생각엔 그게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서빙 쪽 같은 경우에는 각 이제 그 실제 서빙을 하기 위한 각 스택의 레이어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잘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서빙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잘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10년 전에는 없었던, 몇 년 전에는 뭐 심지어는 이름도 없었던 이런 애들인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요. 제가 여기 이제 트리톤이라고 하는 걸 특히나 이제 강조를 해놓은 거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쿠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그 세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서 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일부 피스에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일부 피스에 해당하는 쿠다의 역할도 지금 이제 오픈소스 대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트리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여서 제가 여기서 특히나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트리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처럼 약간 이런 로레벨 시스템을 하신 분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긴 하거든요. 뭐 제가 전 페이지에 말했지만은 이게 시작을 된 거는 2019년에 하버드에 이제 다니고 있던 대학원생이 이렇게 자기 박사 논문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 그분이 오픈 AI에 이제 입사를 하면서 또 이제 그 프로젝트가 파이토치에서 채택이 되고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트리톤 컨퍼런스가 2023년에도 있었고 24년에도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2024년에는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저는 뭐 한국에 있어서 참여를 못하긴 했지만은 그 컨퍼런스에서 보면은 이름이 쟁쟁한 그런 AI 가속기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다 우리도 지금 트리톤 백엔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트리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쿠다에 대응하는 진짜 플랫폼이 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은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파이토치가 AI 오픈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정확하게 딱 이제 그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걸 주의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강력한 오픈 소스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은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철학 자체가 결국 이제 오픈 에코시스템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특정 벤더 이렇게 락인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처음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점점 더 이런 다양한 반도체들이 잘 붙는 그런 구조로 다 바뀌고 있는 걸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뭐 당연히 여기 이름을 좀 적어놔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이 라이너스가 약간 좀 나이도 좀 드시고 해가지고 지금 뭐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덩치도 커지고 하셨지만은 아마 이게 대학원 때거나 아니면은 한참 리눅스 개발하는 학부생일 때 제 생각에는 사진일 것 같은데 라이너스가 나름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이제 석사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석사 논문의 제목이 포터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이너스가 이제 리눅스를 이게 지금 개발한 초기라기보다는 몇 년 지난 후인데 자기가 리눅스를 개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내가 이거는 논문으로 나의 석사 논문으로 써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로 잡은 게 이 포터빌리티였거든요. 이 라이너스 관련해서 이제 실제 이제 구글을 찾아보시면은 왜 이제 라이너스가 이 포터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이제 논문 주제로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포터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그것도 오픈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이 리눅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눅스가 어떻게 이제 그 일을 이제 뭐 시간이 좀 특히나 이제 리눅스가 그 전에 있던 그런 OS 아니면 뭐 컴파일러의 포터빌리티
와 이제 가장 다른 점은 뭐였냐면 이게 오픈 소스고, 근데 오픈 소스 그냥 오픈 소스가 아니라 실제 오픈된 채로 커뮤니티가 같이 개발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하드웨어 벤더들이 직접 이제 리눅스를 포팅하는데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원래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OS 같은 경우에도 포터블하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엑스파일도 지원하지만은 알파 덱 같은 알파 이제 덱이 만들었던 알파 칩 같은 것도 지원도 했었고, 그리고 뭐 암 프로세서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는 오픈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한 일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일이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내 프로세서가 아니면 내 어떤 컴포넌트가 리눅스에 붙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이제 기여를 하고 코드를 제안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하드웨어들이 붙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리눅스 이전과 리눅스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리눅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표준 레퍼런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많은 이런 이제 플랫폼들은 다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들이 잘 유입할 수 있는 경로도 만들고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도 이제 오픈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장착을 했습니다. 저 맨쪽에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파이토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엔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디스패치 엔진, 디스패치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만들어진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파이토치는 처음 만들 때부터 GPU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하드웨어를 만들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이제 파이토치가 이제 실제 업계에서 그런 포터빌리티 레이어의 표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그림인데, VLLM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선언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VLLM도 자기가 이제 하드웨어 레이어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파이토치가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자기들은 하드웨어의 포터빌리티 이슈는 파이토치에 의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한 그런 이제 트위터를 제가 하나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특히나 이제 AI의 이제 중요한 레이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여러 가지 이제 AI 반도체들이 잘 붙는 경로를 스스로 잘 알아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VLLM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철학을 따라서 물론 굉장히 많은 부분들 실제 하드웨어가 모델에 붙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이토치에 이제 의존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하드웨어 특성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VLLM이 하는 최저가 같은 경우에도 같은 모델이라 할지라도 하드웨어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는 약간 애덕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2024년 말부터 이제 엄청나게 2024년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작업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플러그인 구조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리벨리온도 이제 그 구조에 맞춰서 저희가 VLLM에 붙는 플러그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이제 쿠다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이제 쿠다는 전체 그림의 일부인 거고 AI 플랫폼은 사실은 다 이제 오픈 소스가 점령을 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는 그 오픈 소스들이 다 다양한 AI 반도체가 시장으로 이제 유입되고 잘 자리를 잡는 것들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실제로 이제 지지를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통로를 잘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해보니까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앞으로 한 1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빙 스택입니다. 제가 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SKT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 밑에 있는 게 실제 저희 하드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기 위한 맨 밑바닥에 있는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눅스 드라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런타임, 그다음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이제 맨 밑에 저희 하드웨어를 이제 소프트웨어에 붙이기 위한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모델을 구동을 하는 건 저희는 이제 파이토치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물론 파이토치만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LLM이라든지 하는 이런 최신 모델들은 다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이제 쿠다에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커널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이제 트리톤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트리톤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실제 서빙을 하기 위한 각가지 이제 상위 레벨 최적화를 제공을 하는 VLLM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저희 스택 위에 올려놨고
그리고 실제 이제 모델은 이제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모델들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하드웨어가 이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잘 붙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글루 로직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 오른쪽에 제가 주황색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만든 그런 글루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아까 이제 디스패치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파이토치에 이런 디바이스를 붙기 위한 그런 유입 경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묶어서 토치.rbn이라고 하는 패키지로 만들었고요. 트리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컴파일러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약간 LLVM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패스를 저희 이제 막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면 돼서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트리톤 RBNN이라고 하는 패키지로 만들어서 저희가 구성을 했고 VLM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VLM RBNN이라고 하는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지 않고 거기에 저희 이제 익스텐더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MPU를 구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플러그인 자체가 실제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사용 경험 측면에서는 어떤 AI 반도체를 써도 다르지 않게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사실 저희 이제 레벨리온 MPU를 GPU 쓰듯이 뭐 저희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LM 서빙이라고 하는 그 한정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서는 거의 뭐 GPU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는 저희가 혼자 일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이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작지 않은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해서 저희가 프리미엄 멤버십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여기 가만 보시면은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런 엄청나게 덩치가 큰 회사들 있지만 저희도 당당하게 돈을 내고 같이 여기다가 레이블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큰 뭐라 해야 될까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VLLM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파이토치처럼 이제 파운데이션 크고 하진 않지만은 VLLM을 메인테인을 이제 주도를 해왔던 회사가 이제 뉴럴매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레드햇이 그 뉴럴매직이라고 하는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VLLM 뒤에는 이제 레드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레드햇은 아시겠지만은 리눅스의 가장 큰 디스트리뷰터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레이라고 하는 거는 VLM 밑에 깔려 있는 분산 서빙을 위한 디스트리뷰티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뒤에는 또 이제 Nscale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저희가 이런 회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지금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MPU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LLM을 직접 써보신 분들은 이 커맨드가 뭔지 아실 텐데 실제 VLLM을 쓰는 커맨드거든요. 그러니까 VLLM 자체가 파이썬으로 짜져 있고 그냥 파이썬에 이제 저렇게 커맨드를 이렇게 치면 되는데 맨 위에 있는 거는 이 VLL을 띄우지만 그거를 이제 오픈AI API 스타일의 엔드포인트를 같이 열어라라고 하는 거고요. 모델은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쓴 모델은 Q&A 이제 MOE 모델을 적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 텐서 패러럴 사이즈는 4로 그리고 밑에 이제 엑스퍼트 패러럴 그러니까 아몰 같은 경우에는 엑스퍼트도 여러 가지고 여기에 이제 패러럴리즘을 적용을 해야 돼서 엑스퍼트 패러럴도 적용을 해라. 근데 이제 크기는 적지 않은 게 VL에서는 기본적으로 텐서 패러럴의 크기와 엑스퍼트 패러럴의 이제 크기가 커서 트루로만 켜놓으면은 4가 같이 적용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른 그런 스펙들입니다. 똑같은 명령을 그러니까 GPU를 쓰려고 해도 그냥 엔비디아 GPU 사실은 명령어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명령을 쓰면은 여기 폰트가 좀 깨졌네요. 네, 쓰면 이제 저희 이제 아톰 프로세서에서도 이런 Q&A MOE 모델이 잘 동작을 합니다. 네, 뭐 혹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LM 서빙이라고 하는 뭐 작지만은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뭐 쿠다인데 어떻게 경쟁을 해? 라고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풀어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렇게 사실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그러면은 커스텀 커널을 어떻게 구현을 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짝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아까 전 강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LLM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특히 어텐션에 대한 복잡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텐션을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파이토치 수준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실제 사람들이 그거는 커스텀 커널로 잘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플래시 어텐션이라든지 뭐 페이지 어텐션이라든지 요즘 나온 뭐 딥시계 모델 같은 경우에는 MLA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럼 커스텀 커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엔비디아 GPU에서는 쿠다를 써서 만들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이걸 이제 트리톤을 써서 이제 만들게 되죠. 이게 없이는 사실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서빙을 하기란 불가능해서 저희한테는 이런 커스텀 커널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작업들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걸 근데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VLLM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했던 일들은 뭐냐면 이제 파이토치 그래프 모델이 그대로 수행이 가능해야 되고 VLLM이 기대하는 대로 커스텀 커널의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VLLM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각종 지원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모델 패러디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VLM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잘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붙이고 저희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저희 이제 디바이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다 대대적으로 손을 본 셈이죠. 이게 뭐 그냥 저희가 사실 지금 도는 코드가 이건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초기에 작성했던 코드인데 이제 페이지 어텐션 같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트리톤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똑같은 코드가 GPU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거는 파이토치 그래프 모드 상에서 커스텀 커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픽업해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커스텀 옵을 픽업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인비되어 있는 트리톤 커널을 집어다가 트리톤 이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 있는 백엔드에 붙이기 전에 일단 트리톤의 프론트엔드를 거쳐서 이제 저희 프로세스에 맞도록 변환을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제가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본 거고요. 실제 이제 그 다음에 트리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이제 뭐 컴파일러를 만약에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패스를 이제 붙여가지고 트리톤으로 들어온 것들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점진적으로 변환하는 이런 과정인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그 토트점 알베니안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파이토치하고 잘 동작하도록 이제 붙여놨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VLM을 있는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GPU랑 똑같이 GPU를 VLL을 통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거 어디서 카피해봤더라? 이 그림은 아마도 SKT 저희 그 프레스룸에서 아마 카피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A.X에 이제 MPU를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상용 테스트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택이 적용이 돼서 지금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든 완성도도 제 생각에는 꽤 있어서 이런 테스트가 잘 되면은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고객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을 적용한 그런 모델들을 제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대충 시간은 맞춘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까지만 올라오는 거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볼게요. 아까 아마 이사님한테 한 질문들이 아직 있는 거 여기 있네요. 올라왔습니다. 리벨리온의 MPU가 GPU와 동일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VLLM 방식이 아닌 방식에서의 서빙 엔진 환경에서도 동일할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항상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파이토치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다른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PU다라고 한다면은 옛날에는 인퍼런스 어떻게 했냐면 혹시 여기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엔비디아의 서빙 프레임워크 이름이 혹시
쿠다가 아니라 텐서RT. 아, 죄송합니다. 네, 내가 텐서RT 혹시 아시는 분? 텐서RT가 뭐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걸로 개발한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세이브 모델을 퍼다가 텐서RT에 이제 딱 던져주면은 텐서RT가 어쨌든 컴파일러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실제 이제 모델을 구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서빙 경험이에요. 근데 텐서R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쓸 수가 없었고, 이제 텐서RT에 대응을 하는 예를 들어서 오닉스라든지 TVM이라든지 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엔진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TVM이라고 하는 엔진을 저희가 도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일부 쓰고 있긴 하지만은, 그 TVM이라고 하는 엔진을 통해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모델을 이제 세이브드 모델을 들어다가 저희가 인퍼런스용으로 최적화를 하고 쓰고 있었고, 그런 경험 자체는 뭐 엔비디아에서 텐서RT를 쓰는 거랑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툴 자체가 중간에 뭔가 유저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컬 파일 하듯이 그냥 인풋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비슷한 경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답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하나만 더 지금 올라온 거 엔비디아 다이나모는 어떻게 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